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청약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결국 2,600만 명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에 9만 5천 명, 거의 10만 명 가깝게 감소를 하면서 2,593만 명, 결국 2,600만 명이 무너졌는데 22년 6월이 2,860만 명이었으니까 와, 어마어마했었죠. 뭐 이때 정말 뭐 청약 열기라는 것은 자, 그런데 지금 뭐 불과 한 3년, 4년 사이에 2,800만 명이 2,600만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한 260만 명 되죠. 실제로 한 260만 명 가깝게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청포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청약 포기한 족 뭐 그래서 청포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청포족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청약 통장을 깨냐? 바로 이런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친 분양가. 야. 자, 5월에 서울 평당 분양가가 6천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24평 기준 했을 때 14억 4천만 원이고요. 34평은 이제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억 4천만 원. 야, 이제 뭐 5구 타입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소형 평형대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15억이에요. 15억. 34평형은 그냥 20억을 넘어가는 정말 미친 분양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 조금 자세히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서울에서 이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이라는 이 지금 노량진 6구역 이거 뭐 재개발한 뭐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아파트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무순위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 줍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대단한 아파트도 결국은 완판을 못하고 무순위 줍줍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뭐 사실상의 지금 뭐 청약 미달이 나온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세대이긴 하지만 59 타입 하나, 84 타입 하나, 그래서 뭐 진행은 일단 됐습니다. 진행은 됐는데 참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한 게 보시는 것처럼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워낙 입지가 짱짱하긴 합니다. 여기가 노량진 지금 역 쪽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장승백역. 물론 이제 장승백역 쪽에 조금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제 처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뭐 관심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가 어마무시한데도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무려 21억 8천, 22억. 이게 지금 84가 아니에요. 5구 타입이 지금 이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억 8천, 거의 뭐 한 26억 가까이 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40대 1이 넘어가고 자,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20대 1, 18대 1. 자, 엄청난 경쟁, 평균 경쟁률이 무려 26.9대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64점, 67점, 그 다음에 62점, 63점, 전부 다 60점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일단은 5구 타입 하나, 84 타입 하나 이렇게 뭐 결국 완판이 안 되는 자, 결국 무순위로 나오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방화 6구역 쪽에 이제 마곡 쪽이죠. 이제 마곡 쪽에 있는 자, 레미안 엘라비네 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거 2차까지 지금 진행이 돼 1차에서 다 해결이 안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그렇죠. 무순이 나오고 또 안 되고 무순이 나오고 자, 그만큼 지금 서울도 뭐 무조건 나오면 완판되고 이런 시절은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무순이 2차가 또 나왔는데요. 여기가 꽤 많이 나왔네요. 33세대니까요. 그래서 1차 때도 해결이 다 안 되고 결국 넘어와서 33세대. 자, 그만큼 지금 뭐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84 타입들이 줄어 나왔네요. 84 타입들이 대부분이 나왔고 여기도 입지는 짱짱하죠. 여기 이제 마곡 나루역이고 이제 마곡역 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마곡에 뭐 엠벨리들 쫙 모여 있는 이제 여기에 뭐 그냥 도로 하나 이제 건너편 정도인데다가 또 레미안 브랜드잖아요. 레미안 브랜드인데 자 결국은 경쟁률은 뭐 20 평균이 25대 1, 84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16대 1도 있었고 자 뭐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10대 1 넘는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미분양이 지금 나오는 뭐 이런 지금 상황. 자, 결국 지금 뭐 레미안 브랜드도 도도런 마곡 쪽에 있는 자 이게 분양가 때문이죠. 분양가.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14억이 지금 넘어 있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평당 6천 가까운 이런 얘기죠. 84 타입이 한 18억, 뭐 평당 6천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그래도 한 5천이 지금 넘어가겠죠. 18억 지금 뭐 4,800, 18억이 지금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 고분양가 문제가 상당히 뭐 이렇게 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뭐 최근에는 뭐 대출도 어렵죠. 대출도 지금은 뭐 전세 뭐 이렇게 놓고 이런 것도 안 되죠. 조건부 지금 뭐 분양하는 것들은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대출도 안 돼. 더더구나 뭐 DSR도 지금 빡빡하죠. 이러니까 청약을 포기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뭐 아예 뭐 미분양 나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도. 자, 그리고 지금 노원 쪽에 있는 이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요것도 지금 2차까지 넘어갔습니다. 2차까지 지금 무순이 지금 최근에는 뭐 서울에서 줍줍 나온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줍줍이면 로또다 뭐 난리 났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2차 나왔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58세대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다 이제 5구 타입 쪽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오늘 지금 있었고 이제 내일까지 뭐 이제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58세대면 상당한 물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높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높지는 않았죠. 한 5대 1 조금 5.5대 1 뭐 이렇게 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분양가가 지금 뭐 8억 7천. 와, 지금 뭐 5구 타입이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8억 7천이면 거의 9억 가깝게 지금 되는 상황이고 가점도 여기 높죠. 가점도 뭐 54점, 51점, 56점, 50점 넘는 청약 통장들을 다 포기한 거죠. 자, 그만큼 뭐 여기가 지금 노원역 7호선 노원역 쪽이고 마들역 이 사이에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뭐 센트럴 즉 뭐 노원 쪽에 이제 신축으로는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결국은 뭐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의 이 청계 노르웨이 숲 황학동이면은 뭐 이제 그 주방 있는 그렇죠. 중구 쪽이죠. 시내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청계 천 쪽에 이제 뭐 여기서 청계 노르웨이 숲 이렇게 돼 있는데 9차까지 와, 뭐 이거 안 되죠. 9차까지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신림 스카이 아파트. 자, 여기는 무려 19차 무순위만 19번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못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분양시장이 뭐 나오면 무조건 완판되고 뭐 사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뭐 나왔을 때 뭐 금방 완판된 것처럼 막 했지만 결국은 그렇죠. 뭐 두 가구이나 어쨌든 무순위가 나오기도 하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뭐 레미안 브랜드도 안 통하고 뭐 이런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파트 값 지금 폭락이 꽤 많이 있었죠. 중심권 쪽으로 해서. 자, 여기에다가 지금 7월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처음에 보유세, 양도세만 하다가 지금 취득세까지도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제 개편 이제 거의 확정적인 데다가 좀 추가 대출 규제 얘기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적 보증을 안 해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7월 이후에 2차 폭락 가능성 뭐 이거는 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차 폭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워낙 분양가가 높은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들이 폭락하면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 시점이 돼서
분양가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자, 결국 이제 마이너스 P 얘기죠. 그래서 서울도 지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하락이 꽤 많았죠. 지금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 이 대단한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가 35평형 60억 터치했던 게 50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깜짝 놀랐죠. 갑자기 10억이 돼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83평 같은 경우에도 48억이 38억으로 10억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33평 같은 경우에도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6억 2천으로 10억 넘게 폭락하는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 나는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 기대했는데 분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52평 85억까지 갔던 게 71억으로 14억이 대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포 레미안 원밸리가 가장 충격적이죠. 34평형 72억까지 가면서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는데 다시 55억대로 내려서면서 16억 5천, 17억 가깝게 폭락하면서 지금 엄청난 폭락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서초 반포 같은 이런 그것도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72억짜리가 17억 가깝게 폭락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그렇죠. 내가 고분양가로 했다가 나중에 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강남도 마찬가지죠. 아이파크 삼성 55평 같은 경우에 78억까지 갔던 게 64억으로 14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왔고, 압구정 구현대 2차 64평 같은 경우에는 127억까지 갔던 게 102억으로 2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61평형이 128억까지 갔던 게 90억으로 38억, 또 97억으로 31억씩 30억 넘는 40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까지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거 뭐 도대체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더 추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자, 한화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가 미아역 쪽이고 삼양 사거리역, 미아 유타운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화 뭐 포레나라는 또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입주 시점이 돼서 아직까지도 한 입주하고 지금 한 6개월 지금 이제 지났죠. 6개월, 7개월째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27층 중에 뭐 1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스 타입이 11억 지금 막 2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 마이너스 피예요. 지금 6월 13일이면 며칠 전에 지금 확인 지금 뭐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게 11억 7천이었단 얘기잖아요. 11억 7천이었던 게 결국은 분양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분양가 밑으로 결국 5천만 원,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싸게 팔려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도 잘 안 팔리는 분위기예요. 뭐 좀 6개월,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마피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억짜리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10억짜리 매물은 보시는 것처럼 1억 600만 원이에요. 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억대 마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한 11억 600이었겠죠. 11억 600이었던 분양가가 지금 현재 10억에 팔겠다. 10억에 팔겠다. 그러니까 뭐 1억 600만 원 빼고 10억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게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억대 마피가 이렇게 하나 포레나 같은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입주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분양가 밑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이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얼마나 올라갈까? 뭐 2억이 올라갈까? 3억이 올라갈까? 아니면 10억이 올라갈까? 이런 기대를 갖고 분양을 받는 거지, 내가 분양을 받으면서 이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보셨듯이 뭐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가 나오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상 부담이 상당히 크죠. 지금 글로벌 지금 투자은행인 시티 같은 경우에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종 4%까지 간다. 계속 올리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2.5%인데 지금 뭐 원래는 3.5%까지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4번을 올리거나 빅스텝을 2번 밟아야 되는 건데 4%가 되면 와, 빅스텝만 3번인 거죠. 그렇죠. 빅스텝만 3번을 지금 가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빅스텝이 아니라면 거의 6번을 지금 올리는, 계속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전선언 후에도 지금 물가 우려 때문에 미연준도 금리 인상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 이제 뭐 선언 사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계속 미연준의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계속 외치면서 케빈 허씨 뭐 이제 꽂아 넣었지만 사실 만만치 않죠. 뭐 지금 뭐 연준 의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미연준 위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그대로 아직까지 패드워치 상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망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인하가 뭐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지금 뭐 당장이죠. 6월 17일 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제 뭐 17일로 되어 있는데 발표는 18일 날 나오겠죠. 18일 날 나오면 뭐 이제 이번 주 뭐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자, 그런데 뭐 동결이 98.6%예요. 인하는 뭐 거의 뭐 미미한 상황. 아무리 원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7월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 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동결은 여전히 높지만 지금 뭐 인하하고 인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인하가 1.3인데 인상은 6.3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월로 넘어가면 이제 동결도 70%까지 낮아지고 이제는 인상, 금리 인상이 24%를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이번에 종전 나오고 나서도. 자, 그리고 아예 빅스텝 수준의 1.3%지만 뭐 지금 2번 올리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0월쯤 가면 동결도 65%로 나려서고 지금 뭐 한 번 인상이 거의 30%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2번, 그 다음에 3번까지도 나오죠. 3번까지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올 연말쯤 되면 이제는 동결도 50%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동결하고 인하가. 자, 그러면 지금 인상 쪽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예 인상은 41.2%로 거의 동결하고 같은 수준이고, 자, 또 한 번 더 올리는 빅스텝 수준이 10%가 넘어갑니다. 12.2%로 가고, 그 다음에 또 1.3%지만 어쨌든 3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자, 결국 뭐 종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결국은 지금까지 올라 있는 뭐 이 물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유가 상승이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안에는 계속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고물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 있는 상황에서 미연준까지 올리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미 유럽 지금 중앙은행 올렸고 지금 이제 뭐 내일 아마 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 뭐 거의 31년 만이죠. 31년 만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이미 5월 코픽스 금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상승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주담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5월 지금 주담대가 오늘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했을 때 2.9%나 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1년 뭐 상황을 보면 작년 6월까지 상황을 보면 가장 높았던 게 지금 2.89인데 2.89 지난달이 또 2.89였죠. 이 외에는 전부 다 뭐 한 2.5% 최근 들어서 뭐 2.8 이런데 자, 결국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2.9%, 이제 3% 가깝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뭐 자금 조달 금리,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은행들이 갖고 오는 금리가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예금 금리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담대 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니까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변동하고 혼합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 5.18, 지난주 5.17이었는데 그대로 0.01을 그대로 다 반영했죠. 자, 그리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6.57에서 6.58로 0.01 그대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KB국민은행이 여기에다가 오늘 지금 발표가 나온 걸 보면 깜짝 놀랐죠. 5년 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 우대금리 쿠폰을 지금까지는 줬었습니다. 그게 0.55%인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18일부터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 우대금리 쿠폰을 적용 안 한다라는 것은 주담대 금리를 0.5% 인상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주던 거를 안 깎아주면 결국은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이 오늘 코픽스 때문에 0.01 올렸지만 여기에다가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나 올리는 충격적인, 와, KB국민은행 뭐 이제 18일부터 그렇죠. 엄청나게 또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뭐 미친 분양가, 와, 뭐 평당 6천만 원 넘어가고, 이제 뭐 아까 보셨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20억을 넘어가잖아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세금 규제,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뭐 다 올라가죠. 자, 대출 규제, 이제 뭐 대출 안 해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2차 폭락 우려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 하면 주담대 금리가 10%를 지금 넘어갈 걸로, 뭐 제가 이건 계속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 주담대가 이미 8%, 지금 8.5%를 지금 넘어 있죠. 그 다음에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5%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 금리 상단이 10% 넘어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기준금리를 아까 뭐 보신 것처럼 4%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시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터지는 순간 주담대 10%를 간다면, 자, 결국은 서울도 분양가 밑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뭐 그냥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무순이 뭐 지금 나올 정도로 완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 더더구나 지금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보다 더 3년 전 분양가보다 더 아래로 뚝뚝 떨어지면서 억대 마피가 나오는 게 지금 서울 청약 분양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청약 통장이 이렇게 2,600만 명이 붕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그래서 청약 시장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늘 항상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늘 항상 뭐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